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니들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지. 설치기는 왜 설치냐고. 가자 자기야. 사장님, 사모님 오면 어쩌려고요? 귀염둥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친정 가서 내일 온다고 했지랑. 아, 오늘 가게 손님도 없는데 일찍 문 닫고 놀러나 갈까? 진짜? 여보, 엄마가 글쎄 지금 두 사람 뭔데? 설마? 야! 나이 어린 종업원이랑 바람이 나는 남편.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고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왜 전화했는데? 양육비 왜 안 넣었는데? 아니,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나? 장사가 안 되는데 어쩌라고? 뭐라고? 지금 몇 개월 밀린 줄 아나? 네가 그러고도 아빠가 진짜 돈이 없다니까. 왜? 걔한테 다 갖다 바친 건 아니고. 뭐라노? 남이랑은 헤어진 지 한참 됐다. 뭐? 내가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다니까. 나도 애 아빠인데. 그나저나 니 돈 좀 있나? 뭐라고? 돈 있으면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라. 가게세도 밀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양육비도 못 주겠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밀린 양육비도 주고 돈도 다 갚아줄게. 그게 지금 할 소리가?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아니, 오죽했으면 니한테 내가 다 돈을 빌리겠노? 진짜 밀린 양육비랑 다 줄 거가? 당연하지. 내가 6개월 안에 싹 다 갚아줄게. 알겠다. 아, 마음 약해지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네요. 그래. 애 아빠인데 설마 떼묻기라도 하겠나?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긴 했지만 아이를 위해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 놀러 갈까? 우리 애기 오빠랑 놀러 가고 싶어요. 아유, 계속 만나고 있었네요. 헤어졌다고 안 했나요? 돈 갚으라고. 악착같이 전화 오네 진짜. 왜? 바보같이 돈 빌려줘서 잘 먹고 잘 썼잖아. 아, 또 돈 뜯어낼 방법 없나? 내가 머리 한번 굴려볼게. 자기야, 나 화장실 좀. 응? 아, 좀 악질인데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겠다. 뭐? 6개월 안에 다 갚는다고? 이 인간을 내가 오늘 밀린 양육비랑 빌려준 돈 다 받아내고야 만다. 야, 네가 여기 왜 있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뭐라고? 이것들이 결국 내를 속인 거네. 헤어져?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들었잖네. 야, 고영씨, 니는 인간도 아니다. 짐승도 지 새끼는 왜 한다는데 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네. 뭐? 이게 어이구, 어머. 아유. 싸움이 커집니다. 괜찮나? 여보세요. 그 경찰서죠? 여기 처음에 났어요.
신고하셨죠? 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남이 때리고 달려들었잖아. 우리는 정당방위입니다. 자기야, 괜찮나? 저 두 사람한테 제가 더 많이 맞았다고요. 자자, 진정들 하시고요.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누가 햇소리 두고 봐라. 내가 먼저 고소할 거다. 자, 전 남편과 상간녀 행동이 이건 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입니다. 나혜련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고 좀 황당합니까? 제가 화가 나는데요. 네. 근래에 본 것 중에 가장 분통이 터져서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데 일단 해결을 위해서 사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 나혜련 씨는 남편 고영식 씨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정남희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전 남편 고영식이 양육비를 10회만 지급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나혜련 씨가 따지자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가게가 어렵다며 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양육비와 빌린 돈을 같이 갚겠다고 합니다. 네. 나혜련 씨는 고영식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고영식 씨는 양육비를 주지도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요. 결국 나혜련 씨가 고영식의 가게를 찾아갔고 가게에는 헤어졌다는 상간녀 정남희 씨가 있었죠. 네. 이에 너무 화가 난 나혜련 씨가 정남희 씨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몸싸움이 납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고영식 씨까지 합세해 몸싸움이 났고 나혜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간녀 정남희 씨와 고영식 씨는 나혜련 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유리그릇으로 정남희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상황이 되면 저도 참 못 참을 것 같은데 유리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어도 10번을 더 했을 것 같은 참으세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 이 사건 이수경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 지금 우리 의뢰인 나혜련 씨 몸도 마음도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억울하게도 특수상해라는 누명까지 좀 덮어쓰게 생겼는데요. 네. 제가 억울함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서로 간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간녀 이제 정남희 씨가 유리그릇으로 정수리를 이제 가격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 피해자인 정남희 씨와 또 목격자인 전 남편 고영식 씨의 진술이 이미 진술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이 정남희와 고영식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이 정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혜련 씨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해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영식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미리 추가적으로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이 정남희 씨가 사건 당일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한테는 유리 그릇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나혜련 씨를 특수상해로 고소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직접 유리 용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진 그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용기로 머리를 맞았고 그 덕에 용기가 깨어졌다라는 주장을 새롭게 한 것이었는데요. 네. 만약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게 그런 진술을 하였다면 경찰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용기를 바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한참 이후에 그 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남희와 고영식 씨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좀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앞서 정남희 씨가 머리카락과 귀에 이제 유리가 박힌 사진을 네. 또 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유리로 맞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남희 씨의 진술하고 예. 또 상해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유리 조각의 파편을 좀 세세하게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한 유리 그릇이라는 거는 주방에서 흔히들 김치 담는 데 사용하는 유리 글라스락 용기입니다. 네. 아. 예.
큰 용기인데요. 어머님들은 좀 잘 아실 테지만 크기가 다소 큰 편이고 두께가 두꺼워서 네. 굉장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들이 깨어졌을 때 그 깨진 조각 자체가 날카로우면 사람이 좀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제조사에서 제작을 하기를 좀 동글동글하게 깨어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리 그 정남희 씨의 머리카락과 귀에 박힌 유리 파편 사진을 좀 봤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 유리 조각 자체가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파편 모양 자체로 유리 용기의 조각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상에서 보셨지만 그 사건 당일에 주방에서뿐만이 아니라 홀에서도 세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주방에서 처음에 나혜련 씨하고 그다음에 정남희 씨가 네. 분쟁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홀로 나와서 고영식 씨까지 합세를 해서 세 사람이 싸움이 났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 홀에서 세 사람이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과 의자가 넘어지고 맥주 병이 깨어지고 유리컵과 접시 등이 깨어졌는데요. 그 정남희 씨 머리카락과 귀에 묻은 유리 파편 조각이라는 거는 네. 그 깨어지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의사의 이런 상해 진단서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또 왜 상해를 입었는지 이유도 적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해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냐면 예. 유리로 된 용기에 머리를 맞아서 두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리를 된 용기에 머리를 맞았다라는 진술 자체가 정남희의 진술인 거고요. 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 유리 용기 그릇 자체가 900g으로 좀 다소 무겁고 예. 크고 두껍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 머리를 가격했는데 그 조각 손상조각 날 정도로 용기가 깨졌다면 그 맞은 부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무래도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의식을 잃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게 보통일 텐데 그렇죠. 찢어진 상처 하나 없이 멍만 들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에게 재차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머리에 찢어진 상처 없이 멍만 드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바로 정수리에 비껴 맞는 게 아니라 이 정수리가 있으면 직각으로 유리 용기를 맞았을 적에 그때 찢어짐의 상처 없이 작은 둥기와 같은 효과를 내어서 목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시면 우리 나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남희 씨보다 키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인 나혜련 씨가 정남희 씨의 키를 넘어서는 점프력을 보이면서 무거운 유리 용기를 들고 직각으로 정수리를 가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맞네. 이론적으로는 정남희 씨 머리에 찢어진 상처 없이 멍망 들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해당 조건상 여성인 나혜련 씨가 무겁고 두꺼운 용기를 들고 정수리를 직각으로 내리찍는 건 어렵다는 점이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남희 씨에게 그 유리 그릇을 거의 흉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무죄로 좀 선고받을 수 없을까요? 네, 이 특수상해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일반 상해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나혜련 씨가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유리 글라스락 용기를 들고 정남희 씨를 때렸는지가 가장 크고 주된 쟁점이 될 텐데요. 네. 지금 나혜련, 고영식, 정남희 씨의 기존 관계를 비춰봤을 적에 이 정남희하고 고영식 씨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좀 믿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 파편의 조각도 이미 그 조각 모양 자체로 유리 글라스락의 파편 조각이 아니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 나혜련 씨가 그 정남희 씨 키를 넘어서는 점프력을 보이면서 이 유리 용기로 직각으로 정수리를 가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특수상해라는 누명은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요. 일단 서로 간에 또 싸움이 있었잖아요. 나혜련 씨도 두 사람에게 엄연하게 좀 맞았기 때문에 나혜련 씨 입장에서 좀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합세해서 나혜련 씨를 폭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폭행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혜련 씨가 상해까지 입었다면 공동상해죄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공동폭행, 공동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법상 규정된 폭행죄, 상해죄의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한 폭행죄라면 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공동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괘씸하게 바라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상간녀 정남희 씨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나혜련 씨가 이미 그 상간녀 정남희 씨를 상대로 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 그 상간녀에 대한 폭행 자체가 좀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정남희 씨가 나혜련 씨를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나혜련 씨는 형사 합의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이 위자료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위자료 액수를 좀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예. 뭐 거짓말로 2천만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서 양육비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네. 정말 괘씸해서라도 돈을 좀 끝까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좀 어떻게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안에서 사실 고영식 씨가 제일 나쁘죠. 그렇죠. 그 사람이죠. 네. 이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 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이라든지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더불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과태료까지 내려섰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감치 명령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더군다나 감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잡으러 갑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당사자가 없으면 감치 이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좀 제재하는 신설 규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규정인가요? 네, 그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서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네.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명단을 공개하도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나혜련 씨처럼 배우자였던 불륜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소송이 같이 진행될 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폭행 사건이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연루되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가장 현명할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순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폭행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드라마에서도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보통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공격했고 나는 방어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멱살이나 머리를 잡았다. 네. 좀 이렇게 대응하면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법원은 일반적인 싸움의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서로 공격과 방어의 의사가 교차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양측에 다 행위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양측의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우시더라도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좀 증거 자료를 남겨서 추후 소송을 좀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아, 그것도 괜찮은 증거도 방법이네요. 수집할 수 있고 네. 평균심도 찾을 수 옆에서 있고. 증거 촬영.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나혜련 씨에게 좀 힘이 나는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나혜련 씨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말 많이 힘이 드실 텐데요. 좀 우선 힘을 내시고요. 첫 번째, 그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사후적으로 맞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 용기로 정남이의 정수리를 내리쳤다는 부분 자체도 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나혜련 씨가 두 사람으로부터 맞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소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 전 남편을 상대로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과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상간녀 정남이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이 상간녀 정남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배상금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혜란 씨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